철강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미래지향 과학 토크쇼 쇠마토크. 안녕하세요. 쇠마토크 MC 곽재식입니다. 오늘은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별히 이 분야의 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플레이에서 F1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윤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레이싱과 정비도 하고 있는 자동차 담당 기자 박혜원입니다. 요즘 F1 같은 경우에 좀 인구 좀 늘어나는 느낌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F1 팬의 한 20% 정도는 우리 위원님 때문이 아닐까. 아,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이 분야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신 그렇죠. 약간 좀 리버티 미디어에서 뭔가 돈 뭉치를 좀 따로 줘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도 리버티 미디어에 돈이 있다면 좀 주고 싶어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리버티 미디어라는 것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F1을 인수한 미국 회사인데 그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유튜브도 안 돼, 무슨 소셜미디어에 사진 올리는 것도 안 돼, 이러다가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야, 근데 다 와서 찍어. 소셜미디어 해. 무슨 다큐멘터리 찍어. 막 해가지고 이걸 등뒤를 떠밀어서 밀어줘가지고 팬 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팬덤이 늘어났고 제일 중요한 거 젊은 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F1 쪽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게 한 8년 전부터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F1 75주년을 맞아서 F1 더 무비라는 영화도 나왔죠. 재밌다고 요즘 그런 평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드라이버들도 직접 출연하고 했다고 하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있나요? 그게 출연을 한 게 아니라 네. F1 경기를 하는데 와서 그 안에서 찍은 거예요. 거구나. 그게 2023 영국 그랑프리인데 거기 아직 그 착오가 남아있어요. 2023 영국 그랑프리 때 아예 착오를 만들고 진짜처럼 뒤에서 몰래 경기에 방해 안 되게 찍고 선수들한테 미리 설명해가지고 여기 영화배우 갈 테니까 그냥 무시해라.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익숙해요. 그모 다큐멘터리 때문에 아주 그 촬영을 옆에서 미친 듯이 몇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익숙하게 찍었던 게 있었고 그거를 한 15차례 그랑프리에 카메라가 직접 와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드라이버가 직접 주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운드를 딴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루이스 해밀턴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뭐 피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규정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도와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애초에 제작자입니다. 제리 브루카이머랑 함께 루이스 해밀턴이 공동 제작자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해밀턴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많아서 소속 팀이었던 이제 메르세데스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 나오는 차는 혼자만 이상한 차가 섞여 있는 건데 그거를 만들어 줬어요. F2를 개조해서 F1처럼 겉모양만. 또 하나 나서서는 이제 조셉 코신스키 감독하고 루이스 해밀턴이 원래 탑건 매버릭에 출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F1 경기 일정이 겹쳐서 그걸 못 나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조셉 코신스키 작품 나오면 하자 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손을 잡게 된 이런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F1에 대해서 아직 처음 접해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F1은 어디서 주최하고 경기 규칙은 어떻게 되는 경기입니까? 모터스포츠 팬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모터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시간제 경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제 경기를 또 둘로 나누면은 시간을 누가 빨리 가느냐와 그 다음에 지정된 서킷을 누가 더 같은 시간에 많이 도느냐 두 가지를 하는 게 있는데 F1은 그 중에서 이 시간 빨리 가기고요. 얘기를 하게 된 르망 24시간 같은 경우가 시간을 정해놓고 누가 많이 도냐 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운동 경기랑 좀 다른 게 누가 빨리 달리는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빠른 차를 만드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작품이에요, 말하자면. 차가 선수고. 그렇죠. 그런데 차가 중요한데 네. 드라이버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 그래요. 드라이버 한 번 실수하면 그 차의 모든 성능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인터넷 용어로 찻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찻발 맞거든요. 맞는데 드라이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F1 한정으로 두 분이 인생에 제일 응원하는 팀 혹은 뭐 제일 응원하는 드라이버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키미 라이케넨이라고 사실 그 선수가 갔던 팀이 제가 제일 응원하는 팀이 됐던 거고 선수 따라서. 저는 이거 한번 약간 해야죠. 키미 라이코넨. 두 분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의견. 네. 저는 인생 경기 뭐 아까 그런 게 있었는데 2005년인가 스스카에서 저도 그게 인생 경기입니다. 어, 2005 어떡해. 일본 그랑프리. 17위에서 쭉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우승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제 네. 당대 최강의 차도 아니었어요. 그 전날
그 당시 그 시즌에만 적용된 이상한 규칙들이 많았어요. 네. 딱 한 랩만 달려가지고 누가 빠른가로 출발 위치를 결정해요. 네. 17그리드란 게 17번째 뒤에서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10월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시죠? 비도 올 것 같고 태풍도 지나갈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비가 내린 거예요. 잘하는 선수들이 죄다 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미하엘 슈마워 제 기억에 14그리드인가 그랬고 알론소도 뒤에 있고 몬토야도 뒤에 있고 당대 잘한다는 친구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왕의 드라이버 3인방 미하엘 슈마워와 페르난도 알론소 또 천재 키미 라이코넨이 껴가지고 셋이서 치고받고 경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요. 그래서 또 마지막 랩에 선두로 달리던 피지켈라라고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것도 하필 마지막 랩에 바깥쪽으로 굉장히 힘든 엄청난 속도에서 이 타이어도 경기 내내 쓰는 거 교체도 못 하거든요. 완전 낡은 타이어로 이거를 딱 추월해 나갈 때 사람들이 다 얘다. 예, 꽂힌 거죠. 그러면 이번 시즌에서는 가장 강력한 팀, 주목할 만한 드라이버 누가 있겠습니까? 팀으로는 맥클라렌이 그냥 원탑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천지개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올해 컨스트럭터 챔피언, 팀 챔피언은 맥클라렌이 가져가고 드라이버는 이 맥클라렌의 두 드라이버가 가장 유력한데 이 두 드라이버의 싸움이 좀 더 격화되면 몰라요. 이거는 2007년에 우리 라이코넨 챔피언 되던 시절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치고받고 만약에 서로 물어뜯는 상황이 벌어지면 딴 팀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의외로. 가능성이 있는데 팀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맥클라렌이에요 올해는. 여지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 제일 크게 보시기 때문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시즌 중반까지 맥클라렌이 보여준 강세가 너무 강하고 두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인데 2026 시즌에 F1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각 팀들이 레이스카 개발을 올해 거에 못해요. 이제 다 내년 거 할 시간이 됐어요. 이제 7월이 돼서. 레이스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못 따라잡거든요. 그런데 올해 거에 투자를 할 팀이 제가 보기엔 한 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순위로 가는 거죠. 약간 그러면 조금 중계하시는 입장에서 좀 스포일러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경기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해설의 역할이라는 건 재미없는 경기를 재미있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터스포츠는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누가 이기냐 1등, 챔피언 요것만 관심을 가시지만 이걸 1등에 집중을 안 하거든요. 2등 팀도 1등 할 수 있고 가끔은 5등 팀도 1등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난리가 났던 게 니코 후켄버그라고 이제 이 드라이버가 영국 그랑프리에서 19명이 그리드에서 출발했는데 3위로 포디엄에 처음 올랐어요. 15년 만에.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맥클라렌이 챔피언이 되냐 뭐 이것 때문에 재미없어지고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옛날부터 진짜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F1 이 드라이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자리에 가 있는 걸까? F1 아마 선수를 하려면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카트 경기도 하고 계속 실력 경력을 쌓고 F1이 있잖아요. 그럼 F2도 있고 F3도 있고 F4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서 차근차근 올라와야 돼요. 드라이버 포인트가 쌓여야 하위 경기에서 그래야 F1 선수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 F1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돈도 많이 투자되고 벌어가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드라이버들이 받는 연봉이나 이런 것도 굉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좀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1위일걸요? 모든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 야구 1위잖아요. 선수나 축구 선수들보다도 훨씬 많다. 그게 평균을 치면 평균을 평균을 치면. 예, 왜냐하면은 F1은 20명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게 좀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대부분은 루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무슨 계약사항을 공개하지 않고요. 그 계약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많고 공개도 안 하고 심지어 계약이 끝나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신나게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국내도 보시면 드라이버 중에 돈 내고 타시는 선수 되게 많아요. 프로팀에도 사실은 돈 내고 타시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뭐 F1 선수도 사실은 이제 집에 돈이 많아서 하실 수 있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후원을 끌고 오는 거죠. 본인의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온 돈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터스포츠만큼 돈에 좌지우지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아마추어 선수 할 때 가장 속상한 건 한 바퀴 타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 한 바퀴 더 탄 선수가 사실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쵸. 재능도 재능이지만 재능은 그걸 탈 수 있을 때 재능이지 탈 수 없으면 재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타자마자 그 조슈아 선수 그 성적을 내잖아요. 불가능해요. 차가 이게 어떤 차인지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드라이버 포인트도 안 됐을 텐데 선수 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소소한 규정 위반을 떠나서라도 사실 이 모터스포츠만큼 그 순간의 천재성으로 되지 않는 스포츠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도 그쵸. 중요하고 그 차를 파악해야 되고 근데 그 차라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느 팀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보이는 게 항상 드라이버니까 드라이버가 아.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팀 스포츠고요. 네. 차를 어떻게 만드냐도 있지만 차를 만들지 않는 종목도 그 네. 팀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심지어는 차를 똑같이 받아서 원메이크 경기라 그래서 같은 차로 하는 경기도 말이 같은 차지 안 같아요. 맞아요. 그걸 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얘를 조정했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F1이 더 심한 거고 F1은 팀원이 수백 명이 되죠. 국내 모터스포츠도 수십 명이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더 1인 3역하고 좀 고생을 하시지만 이제 F1도 뭐 사람이 많다고 고생 안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예, 거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종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맞아요. 내가 그 팀원들 아니면 나의 담당 엔지니어랑 맞아요. 사이가 안 좋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러면 이때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모터스포츠고 그래서 인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기업들이 그렇죠. F1 아니라도 레이싱에 돈을 많이 퍼붓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모터스포츠에 투자를 하는 거는 바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모터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F1은 우주 개발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기에는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실제로 뭐 승용차나 이런 데 도입이 바로 될 것 같은 기술들도 잘 없어요.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선도하는 어떤 모터스포츠로서의 상징,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이거 스폰서십을 하고 있으면 아, 얘네들이 오래오래 갈 기업인데 이런 가치에 투자를 하고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니까 너도 나도 여기 매달리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죠. 위원님 그러면 네. 이것도 저 옛날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F1 하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레드불이 있지 않습니까? 레드불. 아, 네네네. 레드불은 F1에 돈 왜 이렇게 쓸까요? 일단은 전 회장 지금 돌아가셨는데 디트리 마테시츠가 모터스포츠의 팬이기도 했고 레드불 같은 경우엔 특히 모터스포츠에 애정이 많고 오스트리아가 모터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투자가 있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긴 돈 안 벌어도 된다 하고선 한 거고 또 하나의 팀 토로로소였다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을 또 하나 샀어요. 두 개를 샀어요, 팀을. 그런데 심지어 두 개째를 살 때는 말이 많았던 게 F1 팀들이 이게 돈도 안 되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성적도 안 나와. 왜 거기에 그걸 하나도 아니고 둘을 해? 미쳤냐? 라는 소리를 듣는데 아니야, 난 모터스포츠가 좋아. 여기를 우리는 계단으로 두 팀을 만들 거야. 이 꿈을 가지고 그래서 다 손가락질했어요. 바보 같다 막 하고서 그래 봐라 니네가 챔피언 되나. 됐죠. 예, 그런 것이 레드불이기 때문에 레드불의 어떤 기업 정신이랑 맞다라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브랜딩 성공 사례 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레드불은 이 모터스포츠 아니더라도 다른 스포츠 스포츠에 엄청 Here in 많이 South 관여해요. Island 돈 뭐 엄청 이상 써요. 우주에서 뛰어내리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회사에서 좋아하고 그 레드불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길 원하는 거죠. 2021 이탈리아 그랑프리 때 뒤로 넘어와서 차를 넘어와가지고 드라이버 머리 쪽으로 온 거예요, 바퀴가. 그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그냥 닿으면 세상 위험한 물론 이게 돌고 있으면 그래서 드라이버는